안녕하세요, 다들. 저는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방송 켰습니다. 네, 저는 잠이 안 와서 또 방송을 켜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나라가 진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손영보 목사님이랑 전한길 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쌤이 엄청나게 연설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거 선현보 목사님이 지금 많이 욕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전한길 쌤도 연설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 전한길 쌤은 강사이신 분인데 엄청나게 연설도 잘하시고 강사도 잘하시는 분인데 없애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진짜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한길 쌤이 잘못한 것도 없고 한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한길 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연설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송현부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줬었던 분이고 한데 왜 욕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까지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한데 세이브 코리아도 솔직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그리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이브 코리아까지 왜 욕을 듣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현보 목사님 욕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전한길 쌤은 왜 없애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해서 세이브 코리아들도 왜 욕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를 왜 그렇게 다들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은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이브 코리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송영보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욕을 하냐고요. 왜 욕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탕을 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전한길 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연설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씨도 지금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라운드 씨까지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까지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전부 다 아시긴 하겠지만 솔직히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손영부 목사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신 분이고 전한길 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연설을 끝까지 하는 거고 올바른 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천지가 지금 많습니다. 신천지가 많은데 신천지가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신천지 그런 교회가 올바른 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신천지 교회는 나라를 아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천지 분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천지고, 올바른 교회는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빡시게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요즘 많이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난리 치고 대한민국을 막 더 쓰시고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들이 다들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천지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들이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기도 했고 한데, 솔직히 말을 하면 신천지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천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냐고요.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라를 똑바로 세우시려면 올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요. 신천지가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신천지들이 대한민국을 더 많이 쑤시고 분란 일으키고 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너무 조용합니다. 왜냐면 왜 신천지가 조용하냐면 신천지도 조만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용하게 있는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신천지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성령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천지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다 박살낼 수도 있는 그렇게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천지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천지들 망하게 돼 있고 신천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뭐든지 다 박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냐면 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상식대로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 이끌어 왔다가 갑자기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들쑤시고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당 나라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파면이 됐다고 해서 탄핵받고 파면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대통령님이 다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한 게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은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도 했었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혼자서도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파들이 지면 안 되고 우파들이 끝까지 뭉쳐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우파들이 함께 뭉쳐야지만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고 함께 싸워야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때도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파면이 아니라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잘못이 없었는데 그냥 집어넣고 탄핵을 시킨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렇게 탄핵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탄핵을 당하지 않으셨냐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이 있었으면은 탄핵을 당하는 게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잘못이 없고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탄핵을 당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수법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도 아무 잘못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파면을 받은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뭘 잘못을 했냐고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엄령. 그거는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거는 나라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몽령으로 그거를 뭉갠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를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망하고 엄청나게 망하고 난리 났습니다. 계몽령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애국 시민분들. 계엄령 선포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쫄딱 망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진짜 6.25 전쟁처럼 우리 몰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깨어났고, 20대, 30대도 깨어났고, 10대들도 깨어났고, 모든 내구 시민분들이 다 깨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끝까지 다짐을 해서 끝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판면을 그거를 받으셨지만 지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탄핵 판면을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싸우는 거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고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자꾸 부정선거를 밝혀라고 했는지 억울하기 때문에 밝히라고 한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님만 계속 억울한 것 뿐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야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이 억울한 거를 싸그라질 수도 있고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질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지금부터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잘해왔다가 갑자기 한순간 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간다는 그 말에 우리는 충격도 먹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안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키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밤낮으로 싸우고 여태까지 밤낮으로 싸우고 4달 5달 동안 밤낮으로 싸우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판면이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와야지만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도 끝까지 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밝혀질 때까지 또 끝까지 다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선거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빨리 밝혀줘야지만 윤석열 대통령님도 억울함은 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쳐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쳐가고 있는 나라를 우리가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요.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지만 미쳐가는 나라가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런 나라가 돼야죠. 올바른 나라가 돼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좌파에서 우파로 오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원래는 좌파였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3명, 4명 정도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좌파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좌파였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우파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예. 우파로 온 사람들도 있고, 3명, 4명 우파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파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3명, 4명 우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이 말이 또 안 맞는 말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재명이가 우리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파 쪽으로 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좌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파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우파 쪽으로 왔습니다. 3명, 4명 정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주는데 이재명이가 나중에 우리 다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우파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3명,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아닌데.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옷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옷을 아예 못 사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맞네. 우리가 버려졌네. 버림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 분들, 하나님한테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빡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러운 데에 살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잘해왔다가 왜 갑자기 공산당이 된다고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솔직하게 또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왔던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잘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어떡할까? 이게 먼저 걱정이 됩니다. 모든 애국 시민분들이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공산당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자유 대한민국이 됐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공산당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못 살면 어떡하지? 잘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굶고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어른분들께서 왜 그렇게 공산당을 왜 만들면 안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모님 세대 때는 어르신 세대 때, 부모님 세대 때 6.25 전쟁 그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6.25 전쟁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분들 부모님 세대 때 부모님들이 6.25 전쟁을 겪어봤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어떻게 일어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때도 죽었고,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는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6.25 전쟁 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랍니다. 해주실 거고, 그리고 5.18 전쟁 때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부모님이 그때도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대 때는 6.25 전쟁, 5.18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 별일이 없을 거야. 아, 별일이 없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6.25 전쟁, 5.18 전쟁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완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18 전쟁을 일으키려고 6.25 전쟁이랑 5.18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20대 30대 분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겪었는지 모르시고 10대인 사람들도 모르실 거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들은 다 겪어왔잖아요.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5.18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이 다 얘기해 주실 겁니다. 6.25 전쟁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얘기해 주실 거고 5.18 전쟁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겪었는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실 거라 믿고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진짜 사건 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됩니다. 20대 30대 분들은 6.25 전쟁 별거 있겠어? 아, 그냥 6.25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지 그걸 또 아셔야 되고 5.18 전쟁 때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지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세대 때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 (20대) (30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청년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5.18 전쟁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깨달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진짜 6.25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랑 그리고 또 무슨 나라가 전쟁을 끝까지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공산당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자꾸 자유 대한민국을 왜 외쳤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전쟁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이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고
한 겁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조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가 지금 나라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그냥 꾹 참겠습니다. 공산당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전쟁 일어납니다. 100% 전쟁 일어나요. 여러분들. 애국 시민분들. 제 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산당 되면은 전쟁부터 일어나요, 여러분들. 전쟁부터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는다고요. 전쟁이 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시민분들이 다들 자유 대한민국 애국 시민분들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한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기 싫고 그거 전쟁이 없는 나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외쳤던 겁니다. 공산당 되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도망도 가야 됩니다. 짐도 얼렁얼렁 싸가지고 대충 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시기도 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지. 잠시만요. 제가 좀 흥분이 돼가지고 발음이 좀 안 나오긴 하지만 흥분을 조금 가르고 나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은 우리는 도망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전쟁이 바로 시작되면 우리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얼른 도망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것 때문에 공산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산당 되면 바로 전쟁이에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든가 아니면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헛수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실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실 거냐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 전부터 와 있을 겁니다. 그 전부터 와 있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10분 만에 15분 만에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도망가다가 또 죽고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데도 공산당이 좋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산당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전쟁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부 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끝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고 끝까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폭발되면은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공산당이 되는 게 좋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와야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면 폭발이 완전 다 돼가지고 집도 아예 없어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당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좋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그냥 더 얘기를 하면 또 성질이 날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고 지금 솔직히 말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전쟁부터 날까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아예 못 자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도록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도 잠을 자다가 깨다가 일어나다가 깨다가 일어나다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공산당 되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을 편히 못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공산당이 좋냐고요.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바로 되면은 바로 전쟁이고, 전쟁을 싸우게 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는데도 공산당이 좋냐고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100%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공산당 되잖아요. 바로 전쟁이에요. 바로 전쟁. 다른 나라랑 바로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도망을 갈 수 없이 전쟁이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대한민국 사람들, 애국 시민분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다들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나라가 돼야 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됩니다. 제 말이 100% 맞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산당이 되는 순간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제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은 진짜 전쟁이 일으키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진짜 공산당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바로 전쟁입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빠빠이.